주가 상승 촉매제가 있는 종목을 체계적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종목 하이킥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토리로 보는 종목이란 컨셉으로 유망주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기택 이사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시점 시청자분들은 어떤 스토리에 주목을 해야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벌써 백신 효과가 나타난 것 같은 주가 움직임들이 보이는 종목이 있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이라는 이 두 번째 주제를 갖고 나왔는데요. 이 마스크를 벗으면 뭐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마스크를 당장 벗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생활로 조금씩 돌아가게 되면 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바라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활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투자자로서 어떤 종목이나 업종에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에 이제 코로나 직후에 설문조사가 한 번 있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바뀌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작년 4월입니다. 한 10개월 전인데요. 영상 시청이 47%뭐 이렇게 나온 설문조사이고요. 오른쪽에 보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국내 여행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47%가 국내 여행, 그다음에 해외여행이 16% 정도 응답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도자료를 하나 더 보시면요. 이거는 12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마스크를 벗게 되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외출하기라고 대답을 한 게 1위인데요. 외출하기는 바로 말 그대로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것이겠고요. 두 번째가 해외여행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공주, 여행주, 카지노 주가 같은 것들이 오늘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 수준하고 지금하고 어느 정도 괴리가 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도자료를 보신 바와 같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항공주죠. 코로나 이전 때 8,000원까지 조정이 나왔던 게 최근에 들어서 31,000원까지 약 한 4배에 가까운 상승, 4배에서 5배에 가까운 상승을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하나투어라든가 모두투어 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어저께 자료를 제가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어저께 주가를 봤을 때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마치 업황이 다 개선된 것 같은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가장 피해 업종이죠. 롯데관광개발도 오늘 한 7%대 이상 오르는 것을 봤는데 어저께까지 음봉이 좀 났었는데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다 회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라고 하면 주가는 이만큼 선반영되고 있고 그리고 마스크를 벗게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돌아갔을 때 여기서 놓치고 있는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게 되면 어디에 투자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여행 대표주하고 항공 대표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코로나19 대규모 백신 접종이 이뤄진 것처럼 네, 주가가 많이 맞습니다.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 저희가 현재 시점에서 뭐 제2의 뭐 대한항공, 제2의 하나투어, 모두투어 혹은 제2의 인터파크를 발굴해야 될 시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가격 매력이 있는 일상 정상화 관련주 중에서 탑픽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낮이긴 한데요. 하이트 진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이트 진로요? 예, 소주, 맥주. 이제 조만간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어우리면서 이제 소주를 1차, 2차, 3차까지 마실 수 있고 그러면서 주류 소비가 증가할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네. 이 하이트 진로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하이트 진로 꼭 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스크를 벗으면 이제 그동안 눌려있던 회식 문화라든가 모임 문화 그리고 동호회 거기다 결혼식도 제대로 못했고요. 돌잔치, 회갑잔치 뭐 이런 거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임 자체가 없어졌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가장 간절한 게 동호회라든가 모임이라든가 회식 그런 것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정에서 먹지 않냐라고 하는데 술이란 게 아시겠지만 모였을 때 더 많은 양, 더 많은 것을 소비하기 때문에 모임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실적 턴어라운드는
분명히 소외되지 않고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소주 맥주 시장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한 편인데 이게 1950년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소주 시장이 양분화된 것을 나타낸 건데요. 저 따라오셔서 말씀만 들어도 이게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파란색 선, 제일 위에 있는 파란색 선이 진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이트 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정색 선과 밑에 옅은 파란색 선이 이제 무학 소주라든가 아니면은 그 롯데에서 하고 있는 처음처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가장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50년대 때 아시겠지만 사막 양조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인데요. 78년도에 사막 양조가 사업을 중단하면서 참이슬이 시장 점유율 1위로 들어섭니다. 그때는 진로였고요. 도수가 27도에서 25도였습니다. 지금은 16.9도에서 16.7도까지 낮춰졌는데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도수는 낮춰진 만큼 판매량은 늘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위 달성을 99년도에 참이슬이 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50%를 돌파했는데 그때 참이슬이 이제 두산주류에서 처음처럼을 출시했고 2008년도에 롯데주류에 인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처럼의 반격이 시작됐고 시장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특별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저도수 소주 인기에 따라서 진로 이즈백이 나타났고요. 진로 이즈백이 오면서 시장 점유율을 처음으로 작년도에 60%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소주 시장에서는 참이슬 그리고 진로가 한판 승리를 거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내용은 맥주 시장입니다. 맥주 시장 역시 복잡한 그래프지만 말씀을 드려서 양분화된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식과 모임을 하게 되면 맥주 소주 다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선별적으로 어느 쪽이 더 좋다라는 것은 이 표에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90년대 오비하고 크라운 맥주를 기억하실 텐데요. 저도 대학생 때 선배들이 크라운 맥주를 사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크라운 맥주에서 하이트를 출시하면서 93년도서부터 13년 동안 계속해서 하이트가 1위 자리를 수성합니다. 그 다음에 96년도에서 오비 브랜드를 포기하고 오비에서 카스맥스가 나오면서 다시 또 13년 동안 1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이트 진로에서 테라를 출시하고 작년도에 바닥에서 2년 만에 시장 점유율을 카스를 앞서기 시작하려고 지금 거의 근접해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뭐 신조어 다들 아시죠? 뭐 테지나라든가 테슬라 이거 소맥 그러니까 칵테일에도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데 테슬라는 테라하고 진로 이즈백을 얘기하는 거고요. 테슬라는 테라하고 참이슬을 얘기하는 신조어가 나타났을 만큼 이제도 모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술을 갖고 나와봤는데요. 이게 이제 화면에서 제가 잠깐 사라졌었네요. 예. 이게 이제 소주인데요. 예. 원래 맥주를 갖고 나가려고 했는데 편의점에서 소주뿐이 안 팔더라고요. 이게 자세히 카메라에 잡아주시면 이게 생산 라인에서 병끼리 막 이렇게 부딪히면서 생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그 동안에 생산이 많이 되고 재활용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 병을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신제품을 출시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지 그리고 어느 때까지 팔릴지 그리고 내가 이 회사를 투자했을 때 어디까지 갖고 갈지를 고민할 때는 이 생산 라인에서 보면 이 흰색 선이 서로 부딪히면서 이 흰색 마찰 때문에 기스가 나는 병에 기스가 나는 게 점점 두꺼워지면 이 안에 내용물만 바꿔서 이 병은 새로 생산 안 하고 물만 바꾸면 되는 그런 생산을 거치기 때문에 소주하고 맥주 시장은 이 새로운 병을 만들고 생산 라인에서 이 선이 두꺼워질 때까지 이건 새 병이니까 아직 선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진로 이즈백 병이 생산 라인에서 부딪히면서 이 기스난 부분이 두꺼워질 때까지 이 주식을 보유하면 소주가 맥주가 주류 업계에서 마진율이 가장 높을 때 예. 30%까지 올라가니까 지금 이 새로운 병이 생산 라인을 생산해서 재활용돼서 이 내용물만 바뀔 때는 마진율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각종 주식 서적 및 경제 방송에서 이제 접할 수 없는 상당히 좀 신선한 정보를 지금 방금 제시해 주신 것 같은데. 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맥주도 아마 업소에 가셔서 보시면 예. 어떤 특정 맥주는 흰색 선이 굵게 가 있어요. 예. 근데
요게 병을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특별하게 여기가 도톰하고 두껍거든요. 예. 예,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뭐 소주를 한 병 먹는 분들, 주량이 한 병이신 분들은 집에서 혼자 소주 드시면은 딱 한 병만 보통 먹는데 친구들이랑 선후배들이랑 어울리면서 술을 먹게 되면은 뭐 주량이 한 병인 분들이 두 병, 세 병 먹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시대가 도래될 경우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하이티 진로다. 이렇게 정리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주류 시장이 올해 하반기 때 의미 있게 성장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이 하이티 진로의 매수 그리고 손절가, 목표가도 궁금합니다. 네. 뭐 목표가는 사실 1차적으로 안 가봤던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5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신고가일 것입니다. 그런데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해 드리겠는데 사실은 손절가가 오더라도 사실 이런 종목과 이런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주식을 추가적으로 또 시장을 지켜보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물러섰다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어느 한쪽이 좋다, 어느 한쪽이 나쁘다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뭐 이것을 좀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예.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영업부금센터 이기택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